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2018년부터 방송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일이 바빠져서 좀 쉬다가 다시 복귀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좀 더 다르게 보고 좀 더 근거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종목을 투자하다 보니까 뭐 크게 물리는 거는 없어요. 보니까.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방송인 것 같고요. 제가 2주 정도 이제 드렸던 종목들을 리뷰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 자체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2,500을 하방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2,495까지 마감했던 제조업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몰렸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순환매라고 표현하는데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주나 이제 개인들이 거의 안 하는 이제 보험통신업, 엔터주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순환 사이클을 돌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흐름을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4년에는 금리 인하가 매우 큰 확률로 기대가 되는 만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 틀을 좀 잡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이제 시장을 보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세가 좋다. 이제 전망 같은 경우는 12월에는 제가 봐도 시장이 재미없을 만큼 숨고르기 장세입니다. 그래서 씨를 잘 뿌려야 되는데 일단 대형주 위주로 깔아 놓으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성장주 쪽으로 가도 되는데 일단은 가치주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10% 이상 혹은 20%까지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하방이 너무 많이 손실을 보게 되면 이제 멘탈도 나가고 조급한 마음에 또 더 안 좋은 종목들, 더 안 좋은 종목들을 막 투자하면서 1년 뒤에 놓고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이제 그런 결과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도 많이 낮은 편이고요. CPI도 거의 대부분 이제 원년으로 돌아왔고 FMC가 14일로 예정되어 있고 12일은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들도 남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워낙 이제 D램 쪽에 HBM3, 2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서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있어서 하이닉스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지금의 조정은 개인들이 못 참고 파는 이제 그 물량들을 받아서 다시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버스를 이제 시작으로 전 세계에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현대오토에버와 텔레칩스가 기대되는 모습 보여드렸고 삼성 SDS는 결국 클라우드 시장 워낙 반도체 저장 장치가 비싸기 때문에 SDS를 주목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아 마찬가지, 대두전자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이제 근거를 말씀드렸고요. 선박, 그다음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 가전 다 좋았던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 방송 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 기반 산업이 국가 경쟁력이다 보니까 2022년에는 좀 힘들었던 모습이었지만 23년에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24년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근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3전은 제가 10년 근무하면서 늘 듣던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먹을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계 1위 삼성전자를 추격하는 건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HBM 반도체는 이미 삼성전자보다 한 세대를 더 앞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낸드 플래시나 기타 반도체에 올인하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시대 흐름을 잘 타고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DDR 램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하고 있고 5 말고 4는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떨이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2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하이닉스한테 더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 현대오토웨버는 121선이나 201선에서 1차, 2차 매수 전략으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장 자체를 크게 보는 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200일선을 강하게 무너뜨렸을 때는 탈출해야 됐었고요. 200일선을 강하게 터치했었는데 살려고 오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다음날부터 급락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00일선에서 다시 한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고 확률상으로 보여드렸지만 2024년 3월 혹은 5월에
50%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채권 투자나 이런 좀 새로운 신개념 투자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식하다 보니까 2400, 2500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이 라인을 지지선으로 보고 위로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대용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잡주도 많고 그리고 쭉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다가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코스닥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00을 뚫는 게 관건인데 FMC를 앞두고 좀 눈치를 보는 이제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은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그런 시장입니다. 항생은 오늘 약간 오르다가 다시 빠지면서 보합이긴 한데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항생 홍콩은 좀 문제가 많다. 채권이 계속 오르는 거는 결국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다.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펙, 그다음에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그다음에 비오펙 국가들이 만든 이제 오펙 플러스 연합으로 해서 만든 오펙 플러스였는데 원래 감산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가 자꾸 빠지니까. 근데 감산을 합의를 못했어요. 감산을 해서 유가가 오르면 좋은 나라가 있고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좀 회복해야 되는, 경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국가가 있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폭락하면서 80불 언저리에 혹은 많게는 90불까지 갔던 유가가 72불까지 지금 5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기름 넣으실 분들은 지금이 최저가다. 금값은 사상 최고치로 2100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일부 조정받으면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올랐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큰 틀은 빠지고 있는 부분. 천연가스는 날씨가 추워져서 오를 것 같았는데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니케이는 일본 증시 되게 좋네요. 오늘 1.6%나 올랐던 이제 그런 하루였나 봅니다. 자, KNS 보여드릴게요. 일단 추천주 흐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저 오늘 KNS로 200만원 사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VIP 멤버십에는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차마 이런 종목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고점에서 92,000원에서 빠지게 되면 저가 3만원이거든요. 그럼 3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반 토막보다 더한 거죠, 하루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릴 수는 없지만 1,200만원 가지고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단타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거나 혹은 VIP 멤버십에도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이런 종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샀냐면 재미가 없어서 샀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대형주들이 거의 못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들어갔다가 제가 7만 얼마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이제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이제 빡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아니다 마이너스 20% 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4, 50만원 60만원 손실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손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최근 흐름이 공모주 상장하고 나면 따상을 거의 갈랑말랑하면서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4-5개가. 특히 최근에는 그린리소스랑 그 AS텍 같은 것들 상장 일단 더블 시작하고 뭐 거의 3배까지 오르는 이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제가 뭐 아니면 더 심적으로 했었는데, 근데 KNS는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2차전지의 전류 차단 장치라고 해서 분리막하고는 달라요. 이 전해질이 막 움직이면서 합선되지 않게 역할을 해주는 이 분리막하고는 다른데, 합선이 될 경우에 전류를 차단해주는 장치를 이 KNS가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삼성 SDI랑 그다음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매출 구조가 확보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매출액이 300억인가 그런데 영업이익이 60억입니다. 영업이익 60억이에요. 즉 몇 프로야? 20%. 영업이익률이 보통 이제 한 5%에서 10% 나오거든요, 장비주가. 근데 이건 20% 가까이 나오는 이제 사업 보고서의 형태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고, 에이 까짓 거 물리면 가지고 있지라고 그런 심정으로 들어갔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들어가는 제 포인트들, 아무 공모주 말고 이런 공모주는 또 물려도 괜찮다라는 심정으로 들어갔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하고 나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옵니다. 하이트 진로는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하이트 진로 보시면 되고, 중요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그 고가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고가 정책.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반영한 거죠. 술 한 병에 10만 원인데 진로 194인가? 119 이상가? 한 병에 거의 10만 원 돈 하는데 청담에서는 이제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가 마케팅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서 올랐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 보합에서 샀었는데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들어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200일선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물려더라도 200일선 밑에서, 아니 120일선 밑에서는 빠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200일선 강하게 뚫었고, 그다음에 여기 물리면 더 살라 그랬는데 물리진 않았고, 이제 2차 정도로 더 몰빵을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밀렸을 때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냥 존버밖에 없잖아요. 근데 적절한 타이밍에서 합리적인 이 추가 매수는 좀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200에서 터치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저항은 받겠죠 여기서. 그래서 시장을 좀 요 밴드 안에서 좀 보시다가 살 게 정 없다 하시면 하이트 진로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위기와 역경에서도 200일선을 잘 지켜왔던 종목이 밀려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었습니다. 78,000원이었고요. 여기서 샀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GM하고 포드하고 자동차 연합 이름 까먹었는데 세 글자 파업을 했잖아요. 파업이 거의 6개월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파업했던 그 결과로 합의했던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임금을 이제 연에 25% 인상하는 거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좋은데, 물론 이 임금이 오른 거는 차값에 반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값이 반영됐다라는 것은 물론 잘 팔리는 독삼사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오르더라도 뭐 가격이 오르더라도 잘 팔리겠지만, 사실은 네임밸류가 미국에서는 셀지언정 글로벌리 좋지 않겠다. 그러면 이 차값이 올라가는 거에 반사이익을 과연 어떤 회사가 누리겠느냐. 독삼은 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잘 팔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인데, 기아차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현대보다도 기아가 전기차 이외에도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같은 새로운 이제 차세대 먹거리에 좀 더 올인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가 사업 분야가 좀 더 좋아 보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퍼도 낮았고, 영업이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도 거의 비슷하고,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은 뭐 주당 순이익도 거의 비슷한데, 퍼가 낮은 거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더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기아를 들어간 거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지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가 어쨌든 흐름 자체가 테마가 많이 꺾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직 계열화 말씀을 드렸죠. 포스코홀딩스가 원자재 수급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그 기타 종목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고, 이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이 환경 물질들을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이 수직 계열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망할 리는 없겠고,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리는 없겠는데, 200일선에서는 사볼 필요성이 있겠다. 근데 비중을 너무 높게는 좀 비춥니다. 근데 차트상으로는 되게 매력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2500 공방하는 이 코스피를 봤을 때 대형주 어떤 것들을 고를 것이냐 하면 낙폭이 생각보다 큰 종목들, 그러면서 하단 근처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진짜 핵심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 큰 손님들은 대주전자재료를 많이 샀거든요. 6만원대는 못 샀고 75,000원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2차전지 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막이 있고, 근데 음극재를 만드는 게 대주전자재료와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대표적으로 있고, SKC 이렇게 있고. 대주전자재료가 왜 포스코 퓨처엠보다 더 괜찮냐 하면은,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도 만들고 음극재도 만듭니다. 근데 이 음극재를 만들 때 흑연이 들어가거든요. 필수 재료입니다. 근데 흑연으로 계속 잘 만들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반도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한테 고대역폭 성능 좋은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ABM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더 성능이 떨어지는 IBM인가?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를 수출해. 오케이. 근데 이제 못하겠어. 하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 그럼 너는 흑연도 수출 못할 거고, 니켈, 뭐 게르마늄,
히토류가 33개 있는데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하다 보니까 미국에 못 주겠다 하면서 전쟁이 났습니다. 밤새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지에 불똥이 튀었는데 2차 전지에 음극재가 필수적인 재료인데 흑연으로 만든다 했었는데 흑연을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체재를 찾아야 되는데 실리콘으로 만드는 음극재가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매우 과도한 하락폭이 컸던 이런 단계고요. 회복 단계에 있긴 하지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테마를 받을 때 물론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워낙 좋긴 하지만 빠지면 또 무섭게 빠지는 또 경향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산가들이 투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대주전자재료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지금 좀 더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형국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들어갔거든요. 여기 빨간 음봉 바로 전에. 그래서 물론 한 2% 정도 밀리긴 했지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리쥬란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고 한국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리쥬란 아직 못 올라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리쥬란 이 결국에는 홈쇼핑의 비중이 높았는데 홈쇼핑은 팔아도 남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만들고 있어요. 가정용으로. 그래서 보급화. 특히나 이제 중국 인구들이 가정용을 사서 막 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리쥬란의 성능은 저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뭐 주름을 펴주고 광을 내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 리쥬란의 효과는 뭐 저도 알 정도니까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마찬가지로 200에선 부근에 있었는데 밀리는 좀 황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만한데 반등의 시그널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샀습니다. 3일기업공사는 유승민 관련 테마주입니다. 신당 창당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27일자로 신당을 만들겠다. 총선 대비해서. 근데 이미 한동훈 테마는 급등 급락을 맞이하고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 그 전 대통령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분을 이준석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영입을 할 가능성이 큰데 영입을 한다는 소식이 혹은 접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그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잡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잡테마도 제도권에 있다 보니까 아무거나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 안정적으로 공사 발주를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잘 나오고 물려도 크게 물리지 않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올라도 좀 덜 오르겠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추천하고 나서 저도 들어가서 잘 팔고 나왔습니다만 이제 오늘 만약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좀 물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SM이 대주주로 있고 자회사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결제를 주로 하는 업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중에 O2O 사업이랑 블록체인 사업이 있고 블록체인 사업은 워낙 이제 뭐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이런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 O2O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오프라인의 그 지유 상품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 관련돼서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좀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NFT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간편 결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천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STO 조각 투자였거든요. 조각 투자가 제가 지난번에 니츠 설명드렸지만 큰 건물을 혼자 사기에는 시중에 자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쪼개서 사자 이런 거였고 쪼개서 사자라는 있어서 결제, 보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보안의 신시웨이 그다음에 결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증권의 이 구조들은 설명을 드렸었고 지난 방송에 혹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미술품이 서울 옥션에 그 7억짜리 증권신고서 오늘 나왔던데 근데 과연 7억짜리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갤럭시아 머니터리 정도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STO 하실 거면 이것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회사 유일한 회사입니다. JYP 오늘 한 5% 올랐는데 또 빠졌네요. 참 빠졌네. JYP 같은 경우에는 안 가져왔네. 12월 달 내년 1월 달에 신규 그
저도 아이돌 이름 잘 몰라서 아이돌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통 연간에 한두 개 정도의 이제 아이돌을 배출하는데 6개가 예정되어 있고, 주가도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등하면 쏠쏠하거든요. 물려도 크게 안정적이고 크게 뭐 이게 뚫리지 않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점에서 반등해줬네요, 마침. 그래서 지금 거의 저도 보합인데 JYP도 좋은 회사다. 셀바스 AI는 AI의 진심이었던 셀바스 AI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차트가 원래 이렇게 200일선을 이 120일 파란색의 120일선을 이렇게 뚫고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200일선에서 잠깐 이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급등 급락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장애인 의료기기 사업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음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업 분야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계약을 했지만, 로봇 수업, 최근에 초등학교에 로봇 수업이 이제 이슈가 돼서 시대가 한 10개월 만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제가 셀바스 AI 특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로봇 담임이 이제 음성 인식을 잘 해야 수업의 그 질이 높아질 텐데, 이 셀바스 AI는 음성 인식률이 어떻게 말을 해도 98%,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이 안에 데이터가 많아야 되죠. 왜냐면 어려운 용어 혹은 처음 듣는 용어를 썼을 때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엄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화되어 있는 분야에도 특화된 전문 분야에도 음성 인식률이 높다라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일 AI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로봇 AI에 있어서는, 로봇 담임에 있어서는 셀바스 AI가 좋다. 그리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또 나왔네.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니까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은 포스코홀딩스 특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조달을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양극재, 음극재를 퓨처엠, 이제 클린메탈이 하고 있다. 에코프로도 전구체와 리튬 제조를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엄청 올랐다. 양극재에 우리가 사랑하는 에코프로 BM, 폐배터리 리사이클도 있는 이 두 회사가 제일 좋다. 그렇지만 리튬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반등해줘야 되는데, 달러가 빠지면 보통 원자재는 반등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달러가 너무 비싸면은 조금만 줘도 이 원자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달러 가치와 이 원자재 가격은 반비례해요.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야 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야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빠지면은 대부분의 원자재는 오를 거예요. 근데 원유는 왜 빠졌냐? 근데 원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펙에서 감산 이슈가 불발되면서 개별적인 요인이 작용한 그런 내용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표가도 높고 뭐 하지만 리튬 가격이 반등이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것도 꼭 챙겨보시고요. 단기적인 이슈는 있지만 다른 테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다라는 겁니다. 자, 종목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의 부담도 커지지만, 제가 뭐 5년 동안 방송을 잘 못하고 주식이 안 좋았으면 다시 뭐 오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저도 다시 주식을 시작한 만큼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